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생존 법능.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기쁘게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짧게 방송 이게 촬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편집하는 과정도 길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피드백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정신이 없었지만 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서는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이 아주 그냥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더 쉽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굉장히 고요한 일상에 이 방송에 아주 큰 어떤 뭐랄까 물방울 하나를 딱 떨어뜨린 그런 느낌? 왜냐하면은 이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많은 사인 부탁을 받았어요. 셀럽이 되셨군요 벌써. 정말 줄을 서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박서연 아나운서의 사인을 받아달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씁쓸한. 저도 초미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초미녀 아나운서를 섭외를 하셨냐, 저한테도 비결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거 아무나 알려주는 거 아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 딱 있네요. 절대 카메라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실물을 공개하면 안 되겠다. 사실은 가짜잖아요. AI로 지금 저희가 만든. 네, 가짜. 이게 실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연 아나운서님은 AI고 저하고 우리 최 대표님은 리얼. 그래서 많이 이제 편차가 좀 있죠. 아니 저희 오프닝부터 너무 재밌는데 사실은 오늘은 조금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만한 이슈를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뜻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제는 ESG입니다.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에그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이 들어보신 경험들은 있으실 거예요.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말 이 팬데믹 이후에 기업 경영 또 투자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ESG 경영인데요. 저희가 오늘 관련 내용들 좀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G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제 오늘 야심작으로 제가 ESG를 가지고 국내 최초 영어로 하는 삼행시. 영어 준비 많이 하셨네요. 긴장되는데요, 저희. 영어의 앞글자를 딴 한글로 하는 하여튼 이상한 삼행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믹스되어 있는. 네, 한번 띄워주시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삼행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ESG가 궁금하시다면 나쁘지 않은데요. 네. S? 애쓰지 마시고 S지 마시고 언어 익히. 네. 그러면 마지막 G. 지금 이 방송에 집중하세요. 야. 너무 좋은데요? 오늘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순간 또 저 시킬까봐 긴장했는데 여기서 끊고.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개념 설명을 좀 짚어볼까요? 자, ESG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ESG,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Social, 사회적 책임, 그리고 Governance에서 지배 구조에 대한 그런 세 가지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기업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재무적 요소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매출, 뭐 영업이익, 뭐 자산, 부채, 뭐 현금 흐름, 또 시가총액 이런 소위 말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기업들을 평가를 하는데 자 이제는 그런 식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재무적 요소,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히 재무적 요소만으로 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의 출발, 이게 바로 ESG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영 철학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사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비재무적 요소라는 게 꼭 이 세 가지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죠. 비재무적 요소라고 하면 뭐 환경 외에도 예컨대 인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별된다고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취급돼 온 것이 이제 환경과 그런 사회 책임과 이제 지배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것을 ESG로 짧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ESG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좀 오래됐을까요? 어떨까요?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된 거는 2000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 공시 의무 제도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런 관련된 정보를 회사는 일반에 공시해야 된다. 이런 의무에서 사실은 이제 출발했는데 이 영국에서 출발한 제도가 그 이후에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 많이 확산되면서 이제 논의가 좀 본격화됐고요. 실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6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책임 투자 원칙을 이제 표명하면서 그때부터 ESG가 조금 더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흐름뿐만 아니라 이 기업 관점, 산업 관점에서도 당연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뭐 결국은 사실 이 기업 관점, 산업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최근에 많은 그 투자, 이 펀드들이 ESG를 테마로 해서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면서 사실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한글로 치면 블랙록 이렇게 알려져 있는 투자 회사가 있죠. 네. 예, 뭐 영어로 읽으면 블랙락 이렇게 될 텐데. 발음 좋네요. 발음 좋죠. 네, 발음 좋습니다. 이 회사가 ESG 펀드를 조성을 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이제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사실 이 기원 자체는 이 기업 쪽 산업 섹터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1987년에 이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들이 계속 고갈되는 위기가 오면서 이런 우려들을 많은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 제기를 했을 때, 자, 유엔이 이제 2006년에 본격적으로 유엔 책임 투자 원칙 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ESG라는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ESG 내용을 다루면서 좀 알아둬야 할 내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흔히 회사, 주식회사 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제 회사는 결국은 주주가 자기의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제 수익도 내고 해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ESG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흔히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자라고 부르는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을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밑바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민이다. 라고 하면은 배민의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라이더들의 이익, 뭐 소비자들의 이익, 아니면은 뭐 식당의 이익, 관계돼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이제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이 ESG 철학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뭐 회사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이러면은 주주들한테는 최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ESG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뭘까요? 그렇죠.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고 싶어서겠죠. 뭐 영어로 하자면 Sustainable Growth를 위해서 오늘 영어 많이 나오네요. 근데 제가 오늘 영어를 왜 이렇게 많이 해드리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ESG의 컨셉이 굉장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이끌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시다 보면 이제 영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은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친절하신 설명. 네. 일타 강사.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또 한쪽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 세계 무대에서 뭐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 시장, 세계 무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을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빨리 받아들여야만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뭐 사실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SK, 뭐 네이버, 롯데 등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실제로
가장 이 컨셉을 먼저 얘기했던 거는 롯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ESG 경영의 어떤 선두주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롯데 같은 경우는 ESG 경영 도입이 2015년에 어떻게 보면 뭐 아마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ESG가 뭔지 모를 때였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개념을 그 신동민 회장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고 소위 말해서 비재무적인 성과 항목을 가지고 이제는 임원 평가에까지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한번 좀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다들 이제 ESG 열풍이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ESG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해외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 트렌드를 그냥 따라가려고만 하지 사실은 내실을 기하는 게 약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기업이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될까봐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에 내실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겉에 포장지만 좀 신경 쓰게 되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될까봐 참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국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ESG 경영인데요. 관련해서 그렇다면 법적인 규율 같은 것도 좀 뒷받침돼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법적인 의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2016년에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의 책임의 원칙에서 이제 나름대로 투자한 곳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 정도가 있을 뿐이고요. 대신에 이제 ESG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으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는 이런 ESG에 대한 정보를 자율 공시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공개를 하고 2030년까지는 이제 일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코스피의 기업들이 공시한다든지 해서 점차 이제 ESG 관련된 공시 의무를 좀 확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은 회사 안에서도 이런 ESG를 좀 감독하고 관리하는 체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사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이제 뭐 다양한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주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이제 경영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뭐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를 경영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회사를 관리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제 봉사할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상법의 기본적인 체제에서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나 이제 전반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사가 그러면 ESG를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냐라고까지는 사실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이런 분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정리된 입장은 이사가 회사에 이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게 이제 작동되도록 해야 될 의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인 경영 리스크에 대해서까지 다 책임을 진다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도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의무까지를 아직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해외 사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사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유럽 쪽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논의가 일찍 시작했다 보니까 법적인 제도들도 미리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일 텐데 2006년에 이제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회사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이제 추구한다 이런 원칙을 이제 회사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ESG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에 뭐 상법이나 이런 민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회사가 회사의 목적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이제 경영 판단에 고려하도록 그렇게 이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런 이제 ESG를 둘러싼 그런 사회 책임의 원칙이 조금 더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해외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실감이 좀 덜 나는데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 ESG 각각에 대한 밸류를,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특히 저는 이제 기업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재무적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심플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에 과감하게 이제 갈 수 있을 텐데 효율적으로. 네, 야, 여기에 이제 비재무적인 이런 것들까지 끼게 되면 야, 진짜 쉽지 않겠다. 이거 앞으로 그 CEO는 이제 거의 뭐 알파고급의 AI가 하지 않는 한 이게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환경만 해도 사실은 이제 환경이 비용적인 요소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이거를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되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원칙에는 다들 공감할 수 있지만 또 회사의 시스템을 바꾸고 한다라는 게 또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져갈 거냐. 근데 사실은 이런 법적인 제도화가 계속 문제되는 게 사실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사실은 네. 비용 들죠, 신경 시간 써야 되죠, 들고. 시간 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거나 원칙적으로라도 이제 법적으로 규정해 놓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유럽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저희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영계 이슈를 법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바쁘게 달려봤어요. 오늘 ESG 경영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도입이 됐고 배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E가 무엇이고 S가 무엇이고 G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다음 회에서 또 만나요. 안녕. 또 봐요. 또 봐요. 진짜 어색해 하시네. 거의